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화면을 좀 키웠고요. 기본적으로 좀 개념에 대해서 뭐 사실 개발자가 수작업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개발자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념상으로 좀 구글 플레이 앱 서명, 그러니까 앱 서명 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우리가 개발자가 앱을 하나 만들어요. 개발자가 앱을 하나 만들죠.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앱을 APK나 혹은 AAB 파일로 만들어낼 때 개발자 PC에서 키를 하나 만들어서 이 키로 서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명해서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왼쪽 부분은 이제 개발자 PC라는 거고, 오른쪽 부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도 개발자가 만들고 개발자가 관리하는 키로 서명돼 있는 앱이다라는 거죠. 이게 유저에게 이렇게 다운로드돼서 인스톨해서 이용이 되는 측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키가 되겠는데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개발자가 키를 하나 만들고 그 키를 개발자가 관리하면서 그 키로 앱을 서명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면은 개발자 키로 서명되어 있는 앱이 유저에게 다운로드 된다.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요. 이 키를 개발자가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발자가 만드는 키다 보니까 분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중요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파일이긴 하지만 분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용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분실을 해요.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새로 키를 만들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키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분실이 되거나 도용이 됐다라고 하면 새로운 키로 만들어서 앱을 서명해서 이 서명되어 있는 앱을 다시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개발자가 키를 새로 만들어서 이 새로운 키로 앱을 서명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앱이 됩니다. 즉 예전 앱을 버전업 개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앱이 인스톨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유저가 깔았던 우리 앱을 업데이트 시키는 측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앱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부의 정책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만들어냈냐라고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서명을 이용한다. 여전히 개발자는 개발자 PC에서 키를 하나 만들어서 개발자가 만든 키로 앱을 서명해서 만들어내요. 이 개발자 PC까지 어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올려줘요. 올리면은 과거 같으면은 개발자 키로 서명했던 게 바로 유저에게 넘어가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부에서 키를 다시 만들어 버려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부에서 키를 다시 만들고요. 이 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부에서 만든 거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부에서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발자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린 이 앱을 다시 자기네가 관리하는 이 키로 서명해서 최종 유저에게 다운로드 되는 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만들어 놓은 키로 서명되어 있는 앱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게 플레이 스토어 앱 서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개발자 키는 뭐냐? 개발자 키는 그냥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릴 때 사용되는 업로드 키 개념 정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실제 유저에게 다운로드 될 때는 플레이 스토어의 앱 서명 키로 서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개발자 키가 분실이 되거나 혹은 도용됐다라고 하더라도 개발자가 새로운 키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최종 유저에게 배포되는 앱을 서명했던 키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개발자 업로드 키를 바꿨다라고 하더라도 유저에게는 새로운 앱이 아니라 이전 앱의 업데이트 개념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발자의 업로드 키를 바꿨으면 어떻게 하냐?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메뉴에 업로드 키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로드 키를 바꿨다라고 하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예, 요 개념상으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작업은 아니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올리기 위한 거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죠.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일단 준비 파일이 좀 필요합니다. 뭐 당연하지만 우리 앱을 우리 개발자 키로 서명했던 APK 파일이나 AAB 파일은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지금 책에다가 소개한 이 파일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파일입니다. 예,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올리다 보면은 이런 파일들이 좀 필요해져요. 그래서 앱 아이콘 이미지, 예, 이것도 딱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JPG 아니면은 예, PNG 파일이고 크기는 꼭 요 사이즈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 이미지 사이즈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이드되어 있는 이 사이즈가 아니라 다른 사이즈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더니 거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요 사이즈로 예, 앱 아이콘 이미지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픽 이미지 일정 정도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좀 멋들어진 설명 이미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 성격에. 그래서 요 사이즈로 하나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앱이 핸드폰에서 혹은 7인치, 10인치 태블릿에서 예, 동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스크린샷. 예, 요 이미지를 예, 2개에서 8개. 예, 예, 뭐 최대 8개까지. 예,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하고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플레이 스토어에 올릴 때 예, 요걸 합니다. 예, 이 정도까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플레이 스토어의 작업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다라고 하는 게 구글의 일정 정도 앱의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하는 대로 상당히 메뉴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구글 자체의 어떤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이 자주 바뀔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이드 돼 있는 대로 좀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 제가 책을 집필할 때 최신의 어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화면을 캡처하면서 담아놨습니다만 수시로 어떤 정책이나 메뉴 구성이 바뀌다 보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한번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직접 올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저는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 앱을 서명했던 AAB 파일과 예, 그 다음에 뭐 아이콘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한 거, 설명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예, 화면 캡처한 이미지, 뭐 이런 정도를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이 정도는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플레이 스토어에 제가 지금 접속을 한 건데요. 뭐 책에서도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플레이 스토어에 처음 접속을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지메일 같은 계정 하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지메일 같은 구글 계정 가지고 예,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할 때 좀 예, 개발자 계정을 좀 따기 위해서 돈이 좀 들어요. 25달러 정도.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를 좀 하셔야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로그인한 상태고요. 제가 워낙 테스트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여기에 완성 안 돼 있는 앱이 좀 예, 배포되어 있는 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플레이스토어에 처음 올라가요. 예, 그러면 메뉴도 상당히 많죠.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앱 만들기 뭐 이걸 눌러요. 그러면 앱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뭐 테스트 정도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언어 정도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뭐 한국어 뭐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앱이냐 게임이냐 앱이다. 예, 그 다음에 유료냐 무료냐 그냥 무료다. 왜냐면 이제 유료로 하면은 또 구글의 정책을 또 한참 많이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료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너네 정책 준수하겠다. 뭐 이런 정도 예, 체크를 해줘요. 예, 이렇게 일단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앱 만들기가 있죠. 뭐 이런다고 해서 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앱을 만들기 위한 껍데기만 준비한 거고 이제 온갖 정보를 줘야죠. 그래서 앱 만들기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저 앱이 만들어졌을 때요, 여기에 온갖 정보를 다 담아줘야 되는데, 가장 코어적으로 담아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앱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이게 좀 다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할 일 보기 뭐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에 얘네들이 원하는 게 다 좀 등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플레이스토어에 혹시 올라갈 때 순간순간적으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들어갔을 때 코로나와 관련된 게 아무래도 좀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앱이 이게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앱이냐 뭐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정보로. 예, 이만큼 이제 플레이스토어의 어떤 그 등록하는 부분은 예, 순간순간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봐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인데 아무거나 하나 쓸게요. 그냥 뭐 이건 아무거나 하나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존재하지 않는 URL 뭐 하나 그냥 써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정식의 배포용이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URL 주셔야죠. 정식의 배포용이라고 하면. 예, 그래서 하나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대시보드로 넘어가 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등록했던 게 이제 등록이 됐다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두 번째, 앱 액세스 권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 그래서 유저가 이 앱을 특수 권한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냐, 그 다음에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있냐, 권한 없이 이용 가능하냐. 우리는 이제 권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저장. 예,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 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 예, 그래서 앱에 광고가 있냐? 광고 없습니다. 뭐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 예, 그 다음, 여기 컨텐츠 등급. 그래서 이제 설문을 원합니다. 우리 설문 결과에 따라서 각국에 따라서 한국, 브라질, 미국에서 우리 앱의 등급이 전체 이용 가냐, 뭐, 예, 5세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설문지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이메일 어드레스 아무거나 하나 주고요. 뭐 정식으로라고 하면 이제 관리자 이메일 어드레스 정도가 되겠죠. 예, 이게 앱이 게임이냐, 아니면 소셜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다. 뭐 이런 정도. 예, 카테고리 어느 카테고리냐, 이런 정도 설문.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을 눌러줘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약간 뭐 성행위, 폭력,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냐? 아니다. 예,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오디오, 뭐 이미지나 이런 게 공유되냐?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앱의 초기, 뭐 다운로드,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연령 제한이냐? 뭐 홍보다 판매가 돼 있냐?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냐. 뭐 다 아니다라고 할게요. 예, 이런 정도로 이제 설정을 쭉 하는 거죠. 예, 아니다라고 이제 설정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그냥 다 테스트용이다 보니까 다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다음에 이 설정 하단에 보면은 저장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설정 내용이 저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줘요. 예, 다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이 정보대로, 그러니까 설문지에 작성한 대로 예, 각국의 플레이스토어 쪽에서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았고, 예, 그 다음에 뭐 기타 국가에서 만 3세 이상 이용 등급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도 만 3세 이상 등급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결과를 제출해 버립니다. 예,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대시보드로 가죠. 예, 그러면 컨텐츠 등급이 나왔고요. 뭐 타겟층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18세 이상이다. 아무래도 이제 뭐 청소년이라든가 예,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하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성년 이상이다. 예, 선택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어린이의 관심을 끌 내용이 있냐? 없다. 뭐 어린이 보호 차원이겠죠. 예,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줘요. 예,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로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뉴스 앱이냐? 아니다. 예, 아니다. 아니다. 예, 저장. 예,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 예, 그런 다음에 코로나 접촉자와 관련돼 있는 앱이냐?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예, 그리고 저장. 예, 이런 형태대로 예, 뭐 데이터 보안과 관련돼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예, 뭐 다음을 눌러서
예, 앱의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냐. 다 아니다라고 할게요. 예, 그리고 저장. 예,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죠. 예, 이런 형태대로, 원하는 대로.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정보였잖아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앱 분류 및 표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앱 카테고리 선택 및 연락처 등등. 그래서 여기 해서 어디냐 앱이다 카테고리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 뭐 교육 정도 하나 선택을 할까요? 태그 등록해도 되고 이메일 어드레스 관리자 이메일 어드레스 하나 적절하게 주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저장 누를게요. 예, 그러면 등록이 된 것 같고요. 예, 등록이 된 것 같고요. 다시 대시보드로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스토어 정보인데 이때 저희가 준비해놨던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설명, 테스트, 예, 테스트입니다. 뭐 이것도 뭐 테스트입니다. 원래 이제 멋들어진 정보. 예, 여기에 준 문자열이나 이미지가 유저가 보는 이미지야. 플레이스토어에서 우리 앱을 설명하는 문자열이거나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 아이콘 이미지를 좀 지정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아이콘 이미지를 하나 여기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딱 떨굽니다. 예, 그럼 여기 설명이 나왔죠. PNG나 JPG에 512 곱하기 512 사이즈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앱의 그래픽 이미지도 준비한 거 다운로드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얘네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빨간색으로 거부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스트했던 거, 뭐 테스트용이니까 실전을 이러면 안 되지만 예, 스크린샷 떴던 거, 예, 그냥 예,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인치 태블릿에서 동일한 거 그냥 한번 추가할 건데, 예, 그 다음에 10인치 태블릿에서 예, 이런 식으로 업로드하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대시보드 부분이 예, 끝났겠죠. 당연하지만 예, 이러면은 이제 할 일 쪽에 대시보드 부분 쪽이 예, 끝난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 기본적인 정보는 다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AAB나 APK 파일이 예, 추가가 안 됐죠. 그게 이제 앱 출시 부분에 여기에 보시면은 새 버전 만들기. 예,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새 버전을 만들면서 예, 새 버전을 만들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예, AAB 파일 혹은 APK 파일을 여기에다가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는 저는 진행을 안 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좀 배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